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나요? 사전에 제가 전혀 협의 없이 한번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딱 10개 남았습니다. 품절되기 15초 전입니다. 10개, 자, 2개 남았습니다. 자, 이거 뭔지 아시겠죠? 시장에서 약간 네. 하나, 두 개 이렇게 파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비슷한데 홈쇼핑입니다. 홈쇼핑이라고요? 홈쇼핑에 대한 걸 제가 아주 발연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 굳이 내가 살 거 아닌데 이 채널 보다 보면 뭐 본품 당연히 사고요. 사은품으로 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마구마구 줍니다. 너무 좋죠. 이거 사면 내가 이득인가? 근데 알고 보면 홈쇼핑에서는 이런 사은품 비용을 납품업체들에게 부담을 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슈픽에서 아주 잘근잘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홈쇼핑 보다 보면 예. 제품 설명을 하면서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뭐 다른 것들을 설명을 하잖아요. 보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 덧붙여 주는 걸 보면서 이거 좀 그렇죠. 줄이고 가격 좀 더 낮춰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럼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이걸 다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객한테 주는 그 사은품 비용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인건비도 주지 않고 납품업체 직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동원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기억을 조금만 되살려 보면요. 저희가 망각의 동물이긴 하지만 자, 이런 일 2015년에도 대대적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불과 6년 전입니다. 홈쇼핑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이게 뉴스에 며칠 동안 나간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자, 이런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홈쇼핑 업체들의 갑질은 예상하시는 것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갑질이 뭐냐? 판촉 행사에 쓰는 사은품 비용 떠넘기기였고요. 6개 홈쇼핑 업체가 약정도 하지 않고 납품업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2015년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당시에도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물렸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근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뭐 과징금을 내고도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홈쇼핑을 보다 보면요, 뭐 음식이나 특정 전자제품 이럴 때 쇼 호스트를 도와서 상품을 직접 사용을 해보는 그 시연 모델들 있지 않습니까? 많죠. 방송 게스트들도 예. 있고요. 자, 이럴 때 납품업체 직원들을 동원을 하고 추가 인건비를 내야 되는데 그건 역시 납품업체가 직접 부담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견받은 직원만 3년여 동안 무려 17,000명이 넘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사전에 파견 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한 경우 등 예외적인 허용 요건을 갖춘 때에만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어겨버린 겁니다. 뭐 갑질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거네요. 대단하죠. 그러면 이거 방금 말해주신 그 사례 이외에도 네. 또 어떤 행위들이 있었나요? 홈쇼핑에서 물건을 부담 없이 주문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료 반품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괜찮은 어드밴티지죠. 네, 고객님 써보세요.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호스트들조차 이 무료 반품인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일단 주문하세요 라고 광고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반품 시 파손이 되거나 또 훼손된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인 양품화 비용 역시 예상하시는 것처럼 모두 다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밖에도 계약서를 아예 주지 않거나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갑질 여전했습니다. 참 이 채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막강한 판매력 그것 때문에 갑질이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한데요. 여기에 공정한 경쟁도 방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홈쇼핑 회사는 32개 납품업자 직매입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조건으로 다른 사업자보다 자신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지 못한다라는 거래 조건을 강요를 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대규모 유통법 13조에 금지를 하고 있는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뭐 사실 TV 홈쇼핑 수수료율도 높다 이런 거는 익히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것저것 떼주고 나면 뭐 기존 납품업체한테는 남는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수료율 저희가 한번 좀 따져볼까요? 네. 업계에 따르면 TV 홈쇼핑 납품 수수료는 통상 29% 수준입니다. 아, 19%에서 20% 내외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도 10% 가까이 높습니다. TV 홈쇼핑 업계는 그동안 납품업자들과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해왔는데 표면적으로는 그 안에 실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일회성도 아니고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의 위법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5년 동안 꾸준히 아주 질기게 반복된 그런 관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 차례도 이 대대적인 적발을 했을 때, 과태료를 예.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렇게 적발됐을 때는 뭔가 더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정위는 지금 TV 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41억 4,6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만큼 TV 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갑질을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또 향후에도 공정한 거래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 앞서서 2015년에도 이번과 유사한 홈쇼핑 갑질에 대해서도 과징금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네. 효과가 없었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좀 학습 효과라는 게 저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때 당시를 살펴보면요. 2015년 3월에 TV 홈쇼핑 사업자에 143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때 6개 사업자 모두 이번 공정위 제재 대상에 똑같이 고스란히 다시 포함이 된 건데요. 업계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갑질로 인한 제재보다 그 수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해관계 바깥에 서 있는 존재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업계의 자정 노력을 확신할 수 없는 지금 소비자 그리고 정부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감시, 물론 저희들도 감시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견제만이 갑질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보고 또 감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한컷 이슈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자, 연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코앞인데요. 돈 얘기를 해보시죠. 이 시기에 정부는 내년 나라 살림을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6조 원의 예산을 마련을 했습니다. 올해보다 2.6% 정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9,234억 원 많은 액수인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 당연히 우리 김나연 앵커는 눈치를 채셨겠죠.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늘었나요? 맞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지적이신데 우선에 기존과 달리 신설된 예산 부분을 좀 따져보면 청년 고용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예산 5천억 원이 신설이 됐습니다. 취업 애로 청년 14만 명을 채용하는 기업에 1년 동안 월 8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보기술 직무에 청년을 뽑은 중소기업은 일정 금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같은 인건비 지원 정책인데요. 자, 이와 함께 산업 구조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디지털 인재 수용 급증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직업 능력 개발에 투입되는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고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법안이 시행이 되는데 뭘까요? 또 질문이세요. 예, 오늘 질문을 많이 하네요. 뭐 예전에 저희 고용브리핑 365 시간에도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근데 이 산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정확하십니다. 통과됐었잖아요. 예.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예산 1조 1,000억 원도 마련이 됐습니다. 고용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 기구 교체 등에 3,271억 원, 건설과 제조업의 주요 사고 예방 품목 지원에 1,197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TV 홈쇼핑이 출범한 지 26년입니다. 이미 6년 전 100억대 과징금 제재에도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강도 높은 처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